안녕하세요. 돌부르집의 차길점입니다. 부동산에 한번 가서 이렇게 앉아가 있으니까요. 여기 지금 10월 초에 상가주택지 분양하는 건을 놓고 그거에 투자하는 게 좋느냐. 그리고 원정역의 그 주상복합 아파트, 아파텔하고 이게 동시다발로 10월 중순 이후에 나오는데 그걸 놓고 어떤 사람들은 이거이 좋다, 어떤 사람들은 땅이 좋다, 뭐 이렇게 논쟁을 벌리는데 오늘 영상은 그러니까 아파트와 상가주택지 투자 시 어떤 게 유망한지 뭐 한번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거에 대해서 공부도 좀 많이 했고 땅에 대해서는 또 누구보다도 관심이 좀 크고 그런데 지금 아파트 뭐 소위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공공아파트라든지 공공분양 또 공식적으로 나온 아파트 분양은 집 없는 분들은 또 젊은 분이라면 그건 계속적으로 도전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초고층 주상복합에다가 아파텔이라고 이게 무엇은 누구나가 추첨할 수 있는 집을 열 수 있는 거 그러니까 통장 없이 그냥 누구나 집을 여가 당첨되면은 주인이 되는 그게 지금 상당히 많은 세대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젊은 분에서부터 한 70대까지도 이 관심을 상당히 갖고 있어요. 그 아파텔이라 하는 이 오피스텔 그에 대해서 명쾌한 한번 제가 진단을 한번 내려볼까 합니다. 그에 앞서서 요즘 여러분들도 보셨을 겁니다. 우리 주변에 도로변가에 하원 농지에 하원하던 나원하던 꽃 많이 키우던 가게들이 전부 다 초토화 됐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완전 행사가 없어져 가지고 그게 전부 다 그 하우스 안에 도로변가에 쫙 꽃 내놓고 이렇게 키우면서 판매하던 장사하시던 분들이 전부 다 지금 난장판 됐는데 그런 도로변가에 입지 좋은 농지 하원이 다 망가지니까 그게 지금 매매가 상당히 많이 나와가지고, 그거 지금 사는 사람들도 많고, 핫합니다. 근데 제가 우리 주변에, 일산 주변에 이렇게 하원하는 입지 좋은 그걸 보니까, 농지들 보니까요. 그게 매물이 상당히 많이 쌓이가 있습니다. 많이 쌓이가 있는데, 전에 한 2, 3년 전에 보통 한 40만원, 60만원 농지니까요. 아무리 도로변가에 있어도. 그랬던 게 지금 보니까 싼 게 120, 30만원 하고 200만원대에 다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많게는 한 서너 배 정도 올라갔고 2배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런 게 농지는 이 농지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투자. 이건 금방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농림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집을 질 수가 없고, 나이 드신 분들은 거기다가 뭐 자기 심고 싶은 거 심고, 놀이터 집 거쳐. 그런 거는 뭐 대상이 됩니다.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 지금 이제 어떤 부동산을 잡아도 제가 볼 때는요, 어떤 부동산을 땅이든 아파트를 잡아도 한동안은 팔기가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여러분들도 알지 않습니까? 매스컴을 통해서 쉽게 뭐 이렇게 이제 팔지도 못하고 또 분양 가격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 장기로 갈 확률이 높죠. 이제는 투자는. 그래서 수요자 위주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투자 쪽으로도 한번 생각해보기 때문에 그래서 즉 장기로 간다면 돈이 묵힌다는 뜻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금리가 좀 오를 거로 뭐 다들 이렇게 매스컴을 통해서 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선이 끝나면은 부동산의 이 변동성도 상당히 심해집니다. 주식만 변동성이 오는 게 아니고 부동산도 내년 이후에는 제가 예측해건데 상당히 변동성이 옵니다. 금리가 오르면서. 그러니까 돈도 묵히고 그야말로 부동산이 내려갈 확률도 상당히 농후하게 차차로 시간이 지나면서요 있을 확률이 많습니다. 왜냐면 금리가 오르고 대선도 끝나버리고 이래 되면은 부동산이 빠질 확률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그런 걸 대비해 가지고 이 지금 현재 투자는 아주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번에 중국 흥다 부도 사태 부도 납니다. 이거
부도나는데 1차적으로 그거 달러 이자를 못 내가지고 지금 좀 부도냈습니다. 부도냈기 때문에 상당히 부동산 그룹으로서는 상당히 크죠, 중국에서는. 근데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공부를 해보면요, 중국 정부가 고의적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만들어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값이 우리만 올라간 게 아니고 중국도 엄청나게 올라가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한테 이 불만이 너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시진핑이가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부동산을 때려잡으니까 제일 먼저 손쉬운 이 흥다 같은 부동산 그룹을 작살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부동산이 폭락하기 시작했죠. 아마도 모르긴 해도 우리 또 내년 대선까지는 이렇게 풀어놨지만 그 이후에는 정말 장담 못합니다. 우리 또 지금 이 정부는요, 하나같이 중국만 따라합니다. 모든 걸 자세히 봐보세요. 그 주식 정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게 딱 중국 법을 갖다 들여가지고 하는 걸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어찌 보면은 이 문재인 정부가 이 부동산을 이렇게 폭등시킨 원인을 보면은 매물 잠김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요. 앞으로는 뭐 부동산 안정화 조치를 한다 하면서 매물을 꽁꽁 잠기도록 서울 수도권을 만들어놨고 매물을 못 나오게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자극을 시켜버렸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폭등을 시키는데 아마 모르긴 해도 내년에 대선 끝나고 나면 모든 것은 그 원래대로 돌리면서 중국식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시나리오를 짜봅니다. 자, 여기 그 상가주택지가 지금 200 몇십 평지가 이제 10월 6일 날 추천을 입찰을 보게 되는데요. LH 공사에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단계로 사실은 이걸 받았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하는 걸 잡아나갔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결국적으로 땅이 지금 현재 90평, 효율이 잘 나오려면 한 90평 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80평대 땅이 초반 정도면 사실은 설계 내보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90평을 기준을 해보니까 평당 730만 원이 나왔어요. 지금 여기 분양하는 게 상당히 비싸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6억 몇천만 원 지금 분양을 한다 이래놨는데 입찰을 보게 되면 거기서 한 20% 최대 30% 더 쓰이게 됩니다. 그러면 뭐 적당히 해서 한 8억 정도 90평짜리를 8억 정도에 분양받는다고 생각해 봅니다. 8억 정도. 그러면 거기다가 4층 건물을 올리려고 하면은 요즘 전에는 뭐 한 400만 원 좀 더 넘게 평당 이렇게 집 짓는 들어갔는데 지금 자재값하고 인건비가 올라가지고 약 한 550만 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8억에서 한 9억 정도 넘게 들어갑니다. 이 건물을 다 세우는데.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 땅값 플러스 건물값 해보면 16억 정도 이상 투자가 된다. 이걸 땅 한 필지 90평을 잡았을 때요. 상가주택. 그렇다면 이제 4층을 지었는데 1층은 한 개층은 내가 살고 전세를 갖다가 2개층을 놓으면 10억 가까이 나옵니다. 지금 시세가 그렇게 나옵니다. 3룸 2개씩 이렇게 4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다가 1층에 월세 약 한 25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 지어가 16억을 투자해 놨는데 다 지났고요. 세를 놓으면 세는 금방 빠지니까 한 10억에 월 한 250만 원 정도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은 10억 빼버리냐면 내가 최종적으로 6억 정도 현금이 들어갔죠. 내가 한 층 살고 한 45평에서 한 50평짜리 한 층을 살면서 6억 들어갔죠. 거기다가 융자를 약 2억에서 3억 정도 최종적으로 남기게 됩니다. 그러면은 2억만 남기, 한 3억 정도 남긴다면은 결과적으로 내가 순수 투자는 3억 정도 투자할 것이고 아마 2억 정도만 가져간다면은 융자를요, 금리가 오를 것이니까 좀 조심해야 되니까 한 4억 정도, 3억에서 4억 정도 투자해가지고 건물주가 된다. 그러면 아파트 솔직히 웬만한 건 요즘 밴들이 팔아도 7, 8억 넘기 가지 않습니까? 한 10억 가니까 팔면은 사실은 건물주 되면서도 돈을 많이 남길 수 있다. 자, 그거는 상가주택지를 받았을 때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상가주택지도 금방 못 팝니다.
자, 운정역에 주상복합 아파트가 지금 한 3천 세대가 나오는데 오피스텔이 그게 상당히 줄을 이룹니다. 자, 건설회사에서 왜 아파트를 안 짓고 그 오피스텔을 훨씬 많이 짓고 저거 아파트는 700몇 세대 세 동만 지었을까? 이렇게 속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속을 들여다보면 아파트는 규율이 딱 있어가지고 34평짜리 이러면 25.7평을 바로 지어내야 되고 또 분양가 상한제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비싸게 못 받습니다. 많이 못 받는데 그에 비해서 오피스텔은 건설회사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유리합니다. 그래서 전용 34 타입이라도 전용 면적을 이 아파트는 25.7평이지만 실질적으로 오피스는 22평도 채 안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 평균적으로 한 22평 정도. 그러면 3평 정도 차이 나죠. 그리고 내용 자체도 훨씬 떨어지는 그 퀄리티도 좀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오피스텔 뭐 소위 말하는 아파텔이라 그러는데 오피스텔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조건은 이게 이제 저 아파트는 집이 없는 사람들이 또 통장을 써야 되는 거고 오피스텔은 통장이 없는 사람, 집이 있는 사람 누구나가 아무나 집을 전 국민이 누구나 집을 열 수 있습니다. 막 2개, 3개도 집을 열 수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경쟁률을 확 붙여놓고 집이 있는 사람들한테 너가 여유 자금 있는 사람 여기다가 아파텔이니까 여기 집어여가지고 차익을 남기무라 이렇게 해가지고 집어였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분양 가격을 공개를 안 하고 계속적으로 저 설명을 했는데 지금 추측하건대 우리가 해보면요 34 타입을 갖다가 평당 1,600만 원 정도를 이렇게 잡습니다. 그러면 약 6억 정도 이상 나온다 이렇게 봅니다. 6억 정도 이상 분양할 거로 6억에서 약 7억 정도 분양할 거로 봅니다. 그러면은 지금 운정에 한번 시세를 한번 봅시다. 지금 운정에 그 GTX 주변에 뭐 아이파크 제일 비싸다 그런 아파트 이렇게 보면요. 뭐 시세는 8억 얼마 뭐 그정 뭐 얘기하는데 정작 매매되는 걸 매매도 없을 뿐더러 매매된다면은 7억 한 중반 이하입니다. 사실은 7억 중반도 나 살 사람 없다고 보죠. 시세는 약 한 7억 선 그 언저리다 이렇게 봅니다. 그 8억 뭐 샀는데 그거는 호구들이나 사죠. 그거 살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분양이 수두룩하게 4억대 분양이 그렇게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계속 연차적으로 나오는데 미쳤다고 8억씩 주고 있습니까? 그 마음 급한 사람들이 하는 소리죠. 그리고 7억 정도, 7억 5천만 원이 시세라면은 지금 현재 기존에 저 입주해가 있는 거, 입주한 게 뭐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고 1년, 2년밖에 안 됐으니까 새 아파트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6억에서 7억 정도 분양한다고 하면 먹을 게 뭐 있느냐 말이야. 또 2년 반을 또 넘게 기다려야 되고 또 부동산 앞으로의 내년 이후에는 변동성도 상당히 심할 텐데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지금은 이제 여기도 대시를 해야 되지 무턱대고 남들이 막 달라든다고 몇백 대 1, 몇십 대 1 했다고 해서 여기 진입한다는 거는 상당히 무리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 그거는 뭐 본인이 판단해야 되겠죠. 여유 자금이라든지 자금 조달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해 가지고 여기에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